지난해 8월 광주지방검찰청에서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320개가 사라진 사건이 최근 알려진 이후 경찰청은 일선 경찰서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난 2021년 11월 서울 강남경찰서가 코인 해킹 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미 제출받은 비트코인 22개가 사라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동식 전자장치인 USB 형태의 콜드월렛, 실물 전자지갑은 훼손되지 않고 그 안에 있었던 비트코인만 사라진 겁니다. 유출 시기는 2022년 5월로 추정되는데 해당 사건 수사가 중지되며 그동안 몰랐던 겁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오늘 오전 40대 남성 2명을 해당 비트코인을 유출한 혐의로 체포했는데 이들은 당시 강남경찰서가 수사 중이던 사건과 연관 있는 인물들로 알려졌습니다. 피의자들은 해당 전자지갑의 니모닉 코드, 이른바 복구 구문을 통해 코인을 외부로 빼돌린 걸로 추정됩니다. 복구 구문을 알고 있으면 실물 전자지갑이 없어도 외부에서 복구하는 방식으로 코인을 빼돌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경찰청은 외부 전자지갑 대신 보안성이 높은 별도의 경찰 전자지갑에 가상자산을 보유하도록 지침을 정했는데 강남서는 이 지침을 따르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제부터 전국 경찰서에 압수된 가상자산 관리 체계를 강화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SBS 송유준입니다. 개그우먼 박나래를 수사해오던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 책임자가 퇴직한 뒤 박씨 법률 대리인이 속한 로펌에 재취업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를 두고 이해 충돌 문제와 수사 공정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강남서 형사과장을 지낸 A씨는 지난달 퇴직한 뒤 이달 초 박씨 변호를 맡은 대형 로펌에 합류했습니다. 강남서 형사과는 지난해 12월부터 매니저 폭행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박씨를 수사해왔습니다. 수사 보고를 받던 책임자가 피의자를 대리하는 로펌 소속이 된 겁니다. A씨는 강남서 재직 시절 박나래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하지 않았고 로펌에서도 이 사건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에선 수사 내용과 방향을 알고 있던 책임자였던 만큼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 공직자는 근무한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경우 사전에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공직자가 변호사로 취업하는 경우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퇴직 경찰의 법조계 유입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전관 예우나 유착 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경찰 출신의 로펌행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는 등 수사 권한이 커지면서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정부의 취업심사 자료에 따르면 로펌 취업을 신청한 퇴직 경찰은 2020년만 해도 10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36명으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1억 공천 뇌물 의혹으로 서울경찰청의 수사를 받고 있는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의 변호인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출신입니다. SBS 김민정입니다. 약물 복용 상태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크게 다치게 한 신모 씨 사건. 한 달 가까이 지났지만 피해자는 여전히 뇌사 상태입니다. 경찰은 마약류 간이 검사에서 양성까지 나온 신 씨를 현행범 체포 17시간 만에 풀어줬다가 사고 일주일 만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른바 클럽 마약 케타민 등 7종의 마약 성분이 정밀검사에서 검출되면서 신 씨에게 약물 운전 혐의도 적용되는 등 수사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신 씨의 주거지와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신 씨가 송치된 지난 18일 수사 기록을 검토하던 검찰이 휴대전화 등 증거물 누락 사실을 발견해 급히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고 지난 21일 주거지를 수색해 사건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습니다. 현행범 체포 뒤 19일 신병 확보 후 열흘이 지나서였습니다. 대단히 이례적이긴 합니다. 증거인멸을 막고 확실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그것이 오히려 일반적인 절차인데 경찰은 통신 내역 등은 신 씨에게 임의로 제출받았고 교통사고 수사 단계에서 주거지 압수수색을 할 이유는 없었다며 마약류 관련 수사는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강민우입니다. 지난해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마스크 불법 유통 관련 수사를 대대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마스크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자 불법 행위가 난무한 데에 따른 겁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마스크를 대량 적발했습니다. 당시 지능범죄수사대장은 강남경찰서장에서 어제 직위해제된 박모 총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박 총경이 당시 부하 직원을 시켜 약사인 자신의 아내에게 확보한 마스크를 넘기라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청 감찰 담당관실은 박 총경 감찰 내용에 마스크 관련 의혹도 포함됐다며 마스크를 빼돌려 부당 수익을 얻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아직 감찰 중일 뿐이며 수사 단계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박 총경은 사실관계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마스크 수사를 맡았던 걸로 알려진 담당 팀장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박 총경은 이외에도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시고 여 직원에게 술자리 동석을 강요했다는 의혹과 경찰대 동기인 모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와 유착관계가 있다는 등의 비투서가 접수돼 대대적인 감찰을 받고 있습니다. SBS 홍영진입니다. 경찰청은 서울 강남경찰서장 박모 총경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대대적인 감찰을 본격화했습니다. 박 총경은 지난 2019년부터 올해 초까지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으로 근무하면서 경찰대 동기인 모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등과 유착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박 총경의 법인카드 내역을 분석하는 등 고강도 감찰을 진행 중인데 사건 의뢰와 관련해 박 총경과 법무법인 사이에 부적절한 거래가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시고 늦게 복귀하거나 술자리에 수시로 부하 여성 경찰관을 불러냈다는 의혹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혐의에 대해선 서울경찰청 감찰수사계에 수사까지 의뢰한 상태입니다. 박 총경 외에도 당시 지수대에 함께 근무했던 A 경감에 대한 조사도 검토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아직 박 총경의 범죄 혐의가 드러난 건 아니라면서 정상적 근무가 어렵다고 판단해 대기발령 조치를 내린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총경과 A 경감은 SBS와의 통화에서 관련 의혹을 모두 강하게 부인하며 당당하게 조사에 임해 깨끗이 의혹을 털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전병남입니다.